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영산강 보의 문을 열었지만 영산강의 수질은 여전히 최악입니다. 강으로 유입되는 물의 수질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하수 처리 시설을 늘려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의 젖줄인 영산강은 1년 내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갈수기 때는 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유량이 부족하다 보니 강물의 59%가 광주 하수처리장에서 흘려보낸 방류수가 차지할 정도입니다. 하천이 직강화돼가지고 유로가 짧아졌고 그다음에 보로 막혀 있고 지금 하수 관거가 합류식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우리나라 4대강 가운데 영산강의 수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고 광주시 등 도시가 발달할수록 하수량이 늘어나 수질 문제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60만 톤의 하수를 정화할 수 있는 광주 제1하수처리장은 가동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하수처리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천보다 무려 40% 이상 높은 정화수 총 질소량을 대폭 낮추기 위해 질소 처리 장치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5년 동안 총 사업비는 1,400억 원가량. 국비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 이마저도 환경부가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증설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광주시가 자체 예산으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방류수가 법적 기준 이외로 배출되고 있긴 합니다만 하수장 증설을 통해서 현재 방류수보다 더 낮게 배출하게 되면 영산강 수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막대한 국비가 투입됐지만 영산강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 환경부가 전향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장기 침체에 빠져있던 지역 조선업계가 큰 일감을 잇따라 수주하면서 회생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조만간 지중해를 누비게 될 유조선들입니다. 대한조선이 2018년 5월 수주한 뒤 건조했습니다. 길이 249m, 폭 44m. 대한조선이 세계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11만 5천 톤짜리 아프라막스급 선박입니다. 척당 5천만 불짜리 유조선들은 다음 주와 내년 초 각각 선주에게 인도될 예정입니다. 향후 인승 간의 물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독립적인 생존 기반을 충분히 갖추었고 앞으로의 호황에 대비해서도 저희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강화되는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에 따른 LNG 추진 선박의 확대 움직임도 지역 대형 조선업계에 순풍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LNG 연료 추진 벌크선 4척을 수주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정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최악의 계약 부진으로 2017년 44척까지 떨어졌던 현대삼호중공업 수주 잔량은 현재 68척까지 올랐습니다. 아직 과거 호황기처럼 작업장 전체를 가동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조선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초등학교 영어 수업에도 AI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선생님 역할까지 맡기 시작한 건데 교육부도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 지역 초등학교 거점 영어센터. 아이들이 작은 바구니를 들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들어봤습니다. Do you know BTS? How do you spell Lego? Lego is spelled L-E-G-O. 인공지능 스피커와 함께 영어로 묻고 답하며 대화하는 중이었습니다. AI 스피커는 스펠링과 발음, 단어의 뜻은 물론 번역까지 묻는 대로 척척 대답합니다. 새로운 수업 방식에 아이들은 흥미로워합니다. 뭔가 더 신기해서 더 집중이 더 잘 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서로 대화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동으로 문법적 능력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익힘으로써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센터는 지난 5월부터 구글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공지능 영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바꾼 뒤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아이들의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일단 발화를 정말 많이 합니다. 영어를 잘 말을 못하는 학생들도 어쨌든 일단 기계한테 말을 하는 거니까 계속 말을 해보려고 하고,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수준별로 개별 학습이 가능하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교육부도 이 같은 가능성에 주목해 내년부터 시범학교를 운영하기로 하고 EBS와 함께 AI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옛 전남도청에서 만든 얽힌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든 창작 공연이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시범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7장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 작품은 내년 5.18 40주년 기념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도청 철거공사가 시작된 2005년. 충격적인 장면과 함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평생 전남도청을 하얗게 칠하던 칠장이 김영식 할아버지. 도청벽을 칠하다 사랑을 만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족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80년 5월 잔인했던 시절은 아버지와 아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5.18 40주년 기념작으로 만들고 있는 창작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은 건물이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극장이 관객들에겐 전남도청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공연 끝나고 나갈 때 도청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실제 전남도청이 있던 자리가 무대인데다 객석이 움직인다는 점도 색다른 관람 포인트입니다. 문화전당은 오는 일요일까지 시범 공연을 진행한 뒤 내년 5.18에 맞춰 보다 완성된 작품을 무대에 올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가을을 맞은 남도는 은은한 국화 향기에 푹 빠졌습니다. 국화 축제인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오늘 한평에서 개막했는데요.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강조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족의 결기를 상징하는 독립문이 실물 크기 그대로 국화 조형물로 재탄생했습니다. 독립문 앞에는 백범 김구 선생상이 자리 잡고 평화의 소녀상도 앙증맞은 국화꽃으로 치장했습니다. 독립지사와 항일운동을 테마로 한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올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테마로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주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국향대전의 최대 볼거리 천간작. 한 개의 뿌리를 꺾어지에 2년 동안 키운 1538송이의 꽃무리 앞에서는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국화꽃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바람에 살랑거리는 높이 9m의 매화버들. 남과 북을 잇는 국향대교와 9층 꽃탑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여러 가지 꽃들을 볼 수 있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니까 되게 좋네요. 다산과 부기 등 5가지 복을 상징하는 황금박쥐 오복포란이 바깥 나들이에 나섰고 600여 야간 조형물과 경관 조명들은 가을밤을 수놓고 있습니다. 남들은 대한민국 국향대전에서 퍼지는 국화향과 가을 정취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롯데가 첨단에 추진 중인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신축 사업이 광주시 심의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 계획 자문을 거쳐 지상 39층 규모로 짓겠다는 롯데 사업계획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건축 허가권을 갖고 있는 광산구는 자문 결과를 정식 통보받으면 소방, 경찰 등과 협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주의 한 거리에서 외국인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카자흐스탄인이 범행 나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러시아인과 우즈베키스탄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30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전주로 달아났다가 오늘 오전에 자수했습니다.
지난 2015년 남영전구에서 일하다 집단 수은 중독을 당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수은 중독 피해 노동자 6명이 남영전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를 내렸고 피해자와 사측 모두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민변은 법원이 권고한 배상금이 청구한 액수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피해자들의 생계 곤란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과 간판 등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선거에 출마할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 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18 단체들이 민주화 요구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홍콩 시민들을 위해 연대와 지지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홍콩 시위의 주역인 조슈아 웡과 테난먼 시위를 이끈 왕단 등이 홍콩 시위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호소함에 따라 이른 시일 안에 대화 창구를 찾아 홍콩의 진상을 파악하고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연대와 지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조슈아 웡과 왕단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오늘의 홍콩은 39년 전 광주와 같다며 한국인들이 먼저 걸어온 민주화의 길을 홍콩 시민들과 함께 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시아의 석학들이 모여 문화 담론을 주고받는 아시아 문화 포럼이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아시아 문화 포럼에서는 중국 상하이 대학의 왕샤오밍 교수 등 한국과 중국, 일본과 카자흐스탄의 학자와 크리에이터 등이 참여해 아시아 문화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위상을 재정립하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맷 윌리엄스 신임 감독이 선수들에게 기본기와 열정을 주문했습니다.